반갑습니다. 경남과학고등학교 고민하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화면을 녹화하고 녹화한 영상으로 수업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노트북을 좀 켜봤습니다. 혹시나 수업을 촬영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데스크탑이나 또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쉽게 하나의 수업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콘텐츠 제작이 처음이라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화면 녹화라는 기능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설명을 할 건데요. 화면 녹화 기능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노트북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고 데스크탑에 비해서 노트북에 내장된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비디오가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줌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이나 아니면 수업 녹화나 이런 부분에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트북에서 아주 작지만 제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마우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PPT를 한번 띄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해뒀는데요. PPT를 이렇게 펼치면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PPT가 보입니다. PPT에 들어오셔서 위에 상단에 있는 도구바를 한번 보면 처음에는 홈에 가 있습니다. 근데 삽입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삽입을 누르면 왼쪽부터 오른쪽 쭉 가다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화면 녹화라고 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화면 녹화를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위에 지금 도구바가 생겼는데 오디오 부분에 이렇게 회색으로 들어와 있어야 제대로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역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역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에 선생님께서 녹화할 화면만큼 저는 화면 모서리 끝부분부터 아래쪽에 있는 주소 표시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지금 이렇게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누르면 촬영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화면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PPT를 설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시 PPT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삽입에 들어가서 삽입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화면 녹화 버튼을 눌러서 지금 보시는 빨간 테두리처럼 공간을 촬영할 영역을 설정을 하고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입니다. 녹화 버튼을 누를 때는 반드시 오디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PPT를 넘기시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PPT를 넘기면서 설명을 하다가 나는 여기에 뭔가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삽입 바로 옆에 그리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리기 도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형광펜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펜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글씨를 쓰거나 밑줄을 그을 수도 있는데 마우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펜 기능이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기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그린 것들은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PPT를 공유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다. 화면에 다양한 컨텐츠를 띄우고 이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다. 그거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PPT 화면을 내리고 원하는 컨텐츠를 띄우면 됩니다. 제가 예시로 유튜브 화면 하나를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미리 하나 켜뒀는데요. 지금 유튜브를 켜본 상태입니다. 재생을 하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화면이 재생이 되고 학생들에게 이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래쪽에 제가 예전에 봤던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옆쪽에도 동영상들이 많이 떠서 학생들에게 이런 것까지 다 보여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유튜브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그인하는 과정과 같은 불필요한 과정들이 노출되는 것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트로 원래 도구가 있었던 곳으로 마우스 포인트를 끌고 가면 도구가 다시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에 있는데 원래 도구가 있었던 상단 중앙으로 끌고 가면 이런 식으로 도구 상자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일시정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일시정지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바꿨고 선생님들에게는 일시정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간 과정을 보여주기 싫다 또는 생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시정지를 누른 상태에서 선생님들께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이어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똑같이 영상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다른 컨텐츠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PC 문서함에 저장해둔 사진을 공유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공유했을 때 금방 전처럼 제가 찾아가는 과정이 다 보이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화면 중앙 위쪽에 올라가서 일시정지를 누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시정지를 눌렀다가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른 화면입니다. 이건 중간 과정은 학생들에게 전혀 보이지가 않죠. 깔끔하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화면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혹시 개인 노트북에 오피스 365가 깔려있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다 되어 사용 기간이 다 되어서 계속해서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 경고가 뜬다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무료로 계정을 생성하는 오피스 36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개인 노트북에 오피스 365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PPT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들께 다른 가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나는 화면을 공유해서 그림이나 아니면 PDF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PPT를 이용해서 수업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상단 도구바를 가만히 보시면 슬라이드 쇼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면 여기에 슬라이드 쇼 녹화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쇼 녹화를 누르시면 현재 슬라이드 녹화와 처음부터 녹화가 있는데 처음부터 녹화를 누르면 요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제 얼굴이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제 얼굴이 들어가 있고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펜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 설정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제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PPT를 넘기면서 제가 했던 말들이 PPT의 순서와 애니메이션 순서에 맞게 다 연결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그대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말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PT를 이용한 수업 전달이 주목적이라면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중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일단은 X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지금 뭐
뭐 보기가 좋지가 않네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찾아서 하는 게 좀 귀찮다 하는 경우에는 파일에 들어가셔서 옵션에 들어가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 메뉴 중에서 녹화 버튼에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아마 비디오 카메라가 들어가 있지 않는 데스크탑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이 없을 거고, 비디오 기능이 있는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체크를 하면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녹화라고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생겨서 선생님들이 화면 녹화라든지 슬라이드 쇼 녹화라든지 아니면 오디오만 녹화하는 것들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디오만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디오를 클릭을 해서 소리 녹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녹음할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자, 화학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있죠. 산성비, 지구온난화, 수질오염, 대기오염, 식품 첨가물, 폐플라스틱 전부 다 화학이 범인이라고 지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요렇게 녹음을 하고 나면 여기 녹음 버튼 여기 지금 요 버튼이 보이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재생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원활하지가 않네요.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오른쪽 버튼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잘 되지 않네요. 제가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마지막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요 정지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화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때까지 녹음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뜨는 거죠.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화면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까지 지금은 원활하지가 않네요. 녹음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다음 이름으로 미디어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고 그 다음에 미디어 1인 상태 그대로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바꾸셔도 됩니다. 화면을 내리고 바탕화면에서 아까 전에 봤던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PPT를 설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시 PPT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전 이런 식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제작한 콘텐츠를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1학년 화학 2반에 일단 들어왔거든요. 여기에서 수업을 클릭하신 후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퀴즈 과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과제를 만드는 버튼을 눌렀을 때 제목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점수, 기한 등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제목과 안내사항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안내사항을 적어 보았습니다. 추가를 눌러서 파일, 링크, 구글 드라이브 뭐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파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파일을 누르면 기기의 파일 선택을 눌러서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그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용량에 따라서 업로드 시간이 달라집니다. 아주 작은 용량을 가진 파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걸 보실 수 있죠. 선생님들께서는 파일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과 점수 설정과 점수는 100점으로 둘 수도 있고 미채점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수를 4월 2일에 한다고 했으니까 4월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시간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업이라면 수업 종료 시간까지 제한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ETC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랭크 퀴즈를 눌러서 지금부터는 퀴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퀴즈 제목을 제가 원하는 제목으로 변경하고, 이쪽에도 변경을 하고 설명을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올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하나가 아니라 뭐 2개나 3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나오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질문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질문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까지 제가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개의 객관식 답안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3개나 4개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옵션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불필요할 때는 X를 눌러서 없애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2번째 질문을 제일 위로 가지고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제가 얘를 끌고 올라가도 순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얘를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변경이 되죠. 그래서 바꾸고 싶다면 위에 있는 거를 끌어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거를 내려서 아래쪽으로 요렇게 요것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부터 조금 다듬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필수로 설정을 저는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을 다 필수로 선택을 하고 옆에 보면 설명이나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을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기능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답안에 들어가서 답안을 눌러보면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인지 정답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거에 정답을 선택을 하고 답안 관련 의견 추가를 눌러서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정답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정답에 관해서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의 화면 녹화 기능을 활용하면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적고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에 30점을 부여하고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필수가 되어 있고요. 답안을 눌러서 정답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정답을 체크한 다음에 답변 관련 의견 추가를 눌러서 잘못된 답안, 레코더 포인터나 영역 선택을 눌렀을 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는 일시 정지를 클릭해야 합니다. 라는 잘못된 답변에 대한 의견만 적고 저장을 누르고 역시 점수 30점을 부과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 거에는 답안을 선택을 하고 점수 40점을 이번에는 부과를 하고 의견은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만든 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럼 위쪽에 있는 눈 모양을 클릭해 보면 됩니다. 눈 모양은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서
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첫 번째 거에서 제가 정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에서는 오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정답을 체크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요 화면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학생들은 점수 보기를 눌러서 자신이 총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제가 정답을 적었을 때 의견 넣어 놓은 것, 또는 정답이 아닌 걸 선택했을 때 의견 넣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화면을 없앤 다음에 다시 제가 작업하고 있던 부분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작업하고 있던 부분에 들어오면 여기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응답자가, 학생들이 응답 횟수를 몇 번이나 할 것인지, 제출 후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을 하고 제출 후에 수정을 할 수 있으며,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 확인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면 요렇게 응답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게 뜹니다. 여기에서 요렇게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어떤 답변을 많이 선택했는지, 전체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정해서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 확인을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정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볼 수 없고 교사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다시 로그아웃을 하시거나 다른 클래스룸에 갔다가 다시 이 과제에 돌아와서 퀴즈를 클릭을 했을 때 아까 전에 봤던 것과 같은 응답이라는 부분이 뜨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퀴즈를 다시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를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 이 연필 표시를 누르면 설문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선생님들께서 설문을 올리실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응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없앤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수업 드라이브 폴더 들어가시면 같은 제목의 퀴즈를 클릭하신 후에 살펴보면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 부분에 통계나 분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제목이 안 바뀌었는데 아마 페이지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바뀌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장됨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과제를 없애면 지금 회색 표시가 되어서 초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수정을 눌러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제 만들기에 들어가서 예약을 누르면 제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글로 등록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 오전으로 바꾸고 싶다면 오후라는 글자 뒤에 커서를 갖다 놓고 지우고 오전으로 바꾸면 됩니다. 시간을 10시로 해보겠습니다. 예약을 누르면 내일 오전 10시에 해당 클래스룸에서 이 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제목도 바뀐 걸 볼 수 있네요.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보려고 하냐면 제가 저희 학교 클래스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눌러 보겠습니다. 수업을 누른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면 게시물 재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시물 재사용을 눌러서 제가 아까 전에 글을 올렸던 1학년 화학반으로 간 다음에 금방 전에 예약대시된 글을 재사용 누르면은 제가 작업을 반복하지 않아도 금방 전에 올렸던 글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단 주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예약을 눌러서 오전이라고 되어 있고 8시를 10시로 예약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카톡이나 면대면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